노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곧 지혜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간다. 하지만 돌들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노화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70대가 되면 누구나 겪게 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당신은 아직 50대 혹은 60대의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노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마치 글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수행하듯이 건강한 70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마음다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늙어가느냐가 중요하다. 누군가는 70대에도 활기차게 살아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정상에 누워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한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5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려 한다. 단순한 건강 관리법이 아니다. 불교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노년의 삶,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자. 의사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 선생님,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여기저기 아프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연세가 있으시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고 관리 잘하세요. 이런 대화 낯설지 않으시죠? 60대, 70대가 되면 누구나 병원을 찾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의사는 장서 전문가가 아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의 역할은 한정적이다.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은 치료이지 삶의 방식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괴로워지고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병이 난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몸만 다룰 뿐 마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돌볼 책임이 있다. 오늘 72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보자. 이 할머니는 오랫동안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에 다니며 약을 복용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샘문 약이 처방되었고 부작용이 점점 심해졌다. 다리가 무겁고 피곤이 가시지 않았으며 우울감까지 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불교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명상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식단을 바꾸고 걷기 운동을 시작했다. 6개월 후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약을 점점 줄이기 시작했고 혈압이 안정되었다. 무엇보다도 몸이 가벼워지고 우울감이 사라졌다. 이 할머니가 한 것은 단순하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찾았다. 불교에서는 내 몸이 곧 내 수행처라고 한다. 내 몸을 함부로 다루면 결국 내 삶도 망가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약에 의존하기 전에 생활 습관을 점검하라. 음식은 최고의 약이다. 자연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라. 매일 30분씩 걷기 움직임이 곧 생명이다. 마음을 다스려라.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다. 이제 당신도 생각해보라. 나는 지금 내 몸과 마음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말라. 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시라. 이 말이 처음에는 참 든든하게 들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단 희생은 습관이 되고 희생한 사람만 남는다. 불교에서는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이다. 아니면 집착이다. 많은 70대 부모들이 자녀와 손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산다. 어떤 이들은 90세가 넘도록 70대 자녀를 돌본다. 어떤 이는 퇴직 후의 시간을 아픈 배우자를 간병하며 보낸다. 어떤 이는 손주를 키워주느라 자기 삶을 포기한다.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나는 언제쯤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주변에서는 말한다. 부모니까 당연한 거지. 가족인데 어떻게 안 도와? 내가 아니면 누가 해? 그런데 말이다. 과연 그 희생이 가족을 위한 것일까? 혹시 자신이 가족을 떠나면 외로울까봐 혹은 역할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은 아니다. 1. 희생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72세 할머니의 이야기. 서울에 사는 72세 지명자 할머니는 65세의 남편을 떠나보냈다. 슬픔을 달랠 수도 없이 딸이 아이를 낳으면서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다. 아침 7시면 딸의 집으로 가서 저녁 9시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 밥을 하고 청소까지 했다. 딸이 힘드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5년이 지났다. 그런데 어느 날 진 할머니는 무릎이 너무 아파 병원을 찾았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았어요. 수술해야 합니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 수술을 마치고 누워있는 동안 딸은 여전히 바빴고 손주는 유치원이 갔다. 진 할머니는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다 우연히 불교 모임에 나갔다. 스님께서 말했다. 그대는 누구를 위해 그렇게 살았는가? 진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났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다. 이제는 다르다. 진 할머니는 더 이상 손주를 돌보지 않는다. 대신 요가를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닌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다. 이제는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고 싶구나. 놀랍게도 딸도 이렇게 말했다. 엄마, 사실 나도 엄마가 조금 쉬셨으면 좋겠어. 우리는 때때로 가족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우리 스스로 가족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가족과 함께하지만 희생하지 않는 것.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대의 행복이 곧 가족의 행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과 함께하면서도 내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1.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가족이 아무리 소중해도 당신이 없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가족들은 다 잘 살아간다. 그러니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2. 뭐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라. 어머니, 이번 주말에 손주 좀 봐주세요.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럴 때, 네, 그래 라고 하지 말자.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이 한마디를 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 3. 나만의 시간을 가져라. 매일 가족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불교 명상, 요가, 독서, 산책, 무엇이든 좋다. 단, 나를 위해 온전히 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4. 되풀이에 집착하지 말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 나는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는 왜 고맙다는 말도 안 해?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된다. 5. 가족을 도울 때는 조건 없이 도와라.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도움을 주었다면 그 순간 행복하면 된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중에 돌려줘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결국 상처만 남는다. 3. 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70대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고 한다. 과거의 시신을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어느 75세 스님이 말했다. 나이가 들면 가족에게 의존하지 마라.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고 너는 너의 삶이 있다. 그들의 행복이 곧 가족의 행복이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다가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사랑하되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늙음은 선택이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작은 습관.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원래 70대 되면 다 아파. 이제는 그냥 편하게 지내야지. 우리는 너무 쉽게 늙음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은 전하지만 그 전화를 어떻게 맞이할지는 그들의 선택이다. 70대에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이 있다. 반면 70대에 접어들자마자 정산에 눕는 사람도 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 차이는 습관에 있다.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작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1. 늙음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76세 진노인의 이야기. 진노인은 50대 후반까지만 해도 건강했다. 산에도 다녔고 친구들과 여행도 즐겼다. 그러나 60대가 되자 변화가 시작됐다. 무릎이 아프다고 운동을 줄였고 허리가 아프다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음식도 점점 간편한 것만 찾았다. 마음도 점점 게을러졌다. 70대가 되자 그는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TV 앞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고 외출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택시를 탔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우울감이 심해졌으며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다. 어쩔 수 없지.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그의 아내는 반갑다. 같은 70대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매일 친구들과 만나고 순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늙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그냥 당신이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제야 진도인은 깨달았다. 늙음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 결국 우리의 노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건강한 노화를 위한 작은 습관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햇볕을 쬐라. 불교에서는 햇빛을 받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한다. 아침 햇볕은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우울증을 예방하고 신체 리듬을 조절해 수면의 질을 높인다. 매일 30분이라도 걸어라. 무릎이 아파서 못 걸어요. 그렇다면 의자에 앉아 다리를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라.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걷지도 못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몸이 곧 나의 수행처라고 한다.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일이다. 먹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이 나이에 뭘 먹든 상관없어.
하지만 이 음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결정한다.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먹어라. 하루에 한 끼는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라. 과식하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불교에서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한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의 건강과 정신을 결정한다.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라. 어느 80세 노인이 말했다. 사람은 몸이 늙는 게 아니라 생각이 늙는 거야.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차나기만 살 필요는 없다. 조금이라도 도전하고, 조금이라도 배우고, 조금이라도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초심이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무언가 배우는 습관을 들여라. 새로운 언어를 배워도 좋고, 악기를 배워도 좋고, 글을 써도 좋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필요한다.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도 괜찮다. 그것이 우리를 정죄 만든다. 3. 늙음을 받아들이되 두려워하지 말다. 불교에서는 삶은 더덥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하지만 그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어느 85세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변하고 있을 뿐이다. 60대에는 40대처럼 살려고 애쓰지 말고 70대에는 50대처럼 살려고 하지 말다. 지금 나이에 맞는 가장 건강한 삶을 선택하라. 4. 당신은 어떤 70대를 살고 싶은가? 70대가 되면 누구나 늙는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면 80대, 90대까지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 늙음을 두려워하지 말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라. 고립을 피하라. 인간관계가 곧 생명력이다. 나이 들면 다 혼자 되는 거야. 친구, 다 소용없어. 가족만 챙기면 돼. 내가 연락 안 하면 아무도 나한테 연락 안 하더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몰임에도 나가기 귀찮아지고 결국 혼자가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홀로 태어나지만 함께 살아가야 한다. 고립은 노화를 앞당기는 가장 큰 적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사회적 관계가 끊기면 급격히 약해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려면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관계를 끊는 순간 노화는 시작된다. 78세 반노인의 이야기. 반노인은 50대까지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60대 후반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도 바쁜데 괜히 연락하기 미안하지. 친구들도 다 자기 생활이 있겠지. 이 나이에 뭐 새로운 사람을 사귀겠어? 그러면서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습니다. 외출도 줄어들었고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70대가 되자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몸도 급격히 약해지고 기억력도 나빠졌으며 무엇보다 삶의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별 재미도 없고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거지 뭐.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노인복지센터에서 불교 명상 모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마침 특별한 일정도 없었기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또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명상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주 2, 3회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울감이 사라지고 다시 외출하는 것이 즐거워졌고 오랫동안 끈잡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하니 친구들도 나한테 연락을 안 했던 거지. 내가 먼저 다가가니 사람들도 다시 내 곁에 남아지더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스스로 관계를 다시 맺을 수도 있다. 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5가지 원칙. 1. 내가 먼저 연락하라. 다들 바쁠 텐데 내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친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하면 상대도 반갑게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지내? 오랜만에 차 한잔 할까? 이 한마디가 고립을 만든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 노년에도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만남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는 노력이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취미 모임을 찾아보세요.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불교 명상이나 요가 수업을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3. 대화할 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의 태도입니다.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과 밝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중 어떤 사람과 더 오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까요?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 사는 게 재미없어. 이런 말보다 요즘 좋은 책을 한 권 읽었어. 건강을 위해 이런 운동을 시작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더 오래 곁에 남습니다. 4. 가족과 친구를 균형 있게 챙겨라.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족만 바라보고 살면 오히려 외로움이 커집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친구, 이웃, 새로운 인연들도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외롭다고 느끼지 마세요.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넓혀가는 기회로 삼으세요. 5. 혼자의 시간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고립을 피하는 것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은 다릅니다. 사회적 관계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차를 마시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수 있어야 관계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3. 고립을 피하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과학적으로도 고립된 노인은 더 빨리 늙고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치매 위험이 낮아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노인은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곧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신이 가장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오늘 한번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 이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70대는 마지막 기회가 늙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나는 늙고 싶지 않다. 젊을 때가 좋았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이 들면 결국 쓸모없어지는 거라.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두려워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사회에서 점점 밀려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줄어들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본래 무산한 것,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70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80대, 90대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늙음을 받아들이고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늙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75세 이 스님의 이야기. 75세 이 스님은 불교에 뒤이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고 50대에 출가하여 치행을 시작했습니다. 60대 후반이 되자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힘도 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걸까? 이제부터는 나를 돌아보고 진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아니다. 그는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명상을 하고 신도들에게 불교를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제야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늙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늙음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이 늙음을 받아들이는 법 5가지 실천 방법. 1. 젊음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는 젊음을 잃어버리면서 슬퍼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전한다고 말합니다. 몸이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거뜬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는 내가 몰랐던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제야 나는 삶을 천천히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지금 내 나이에 맞는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2. 무리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산다. 70대가 되면 예전처럼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하되 내 몸을 맞게 한다. 일을 하되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한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되 억지로 하지는 않는다. 지속 가능하게 살기 위해서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무리하지도 너무 멈추지도 말고 꾸준히 살아가야 합니다. 3.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계속 괴로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모든 걸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훨씬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4.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들에서는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그렇기에 지금을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아가세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5.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라. 70대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곁에 아직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불들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곧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인간관계를 지키는 것, 늙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나는 그냥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70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80대가 되면 몸이 더 약해지고, 90대가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늙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혹시 늙음이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며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